옛날 옛적에 전기가 모자라 소량의 전기로 살아가는 왕국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탱왕국. 하지만 우리 탱왕국의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전기를 뽑아내는 4명의 용맹한 전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누가 전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지 전설의 대결이 열린다. 자, 다음으로는 금속 유리 공격체 및 마찰전기 나노 발전기 기반 소소형 에너지 발전 키트 제작 탐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탐구 동기는 IoT, 웨어러블 기기 등 소형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한계를 어떻게 개선을 할까 고민하던 중 마찰전기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탱이라는 발전 시스템을 알게 되었습니다. 탱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여러가지 자극들을 전력원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발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출력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 출력이 낮은 것을 저희가 표면적이 높고 기공이 많아서 전압 축적을 많이 할 수 있는 MOF로 저희가 개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MOF에 탱을 적용을 해서 배터리 없는 초소형 전원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탐구 목표가 되었습니다. 탱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탱은 이렇게 두 가지의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물질에 이 전극을 붙인 이 두 전극을 부착을 시키면 이 두 물질 사이의 전자 친화도 차이에 의해서 전자의 이동이 나타나게 되고, 그 전자 이동에 의해서 그 두 전극을 떼게 되면 둘 전극 사이에 전이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이차에 따라 외부 회로를 연결을 해주면 그 회로에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사용한 소재인 PDMS와 FAP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MS는 보시다시피 여기 CaC3, 즉 메틸기가 표면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틸기가 표면을 둘러싸기 때문에 비극성이면서 저하전자 친화성의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FAP는 C와 F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로서 F가 표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큰 물질입니다. 따라서 전자 친화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탱의 원리처럼 전자 친화성 차이가 크기 때문에 PDMS와 FAP를 두 물질로 사용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프란 무엇인가, 그리고 탱의 마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프란 이 금속 중심으로 유기 미관들이 붙은 것을 말하고, 이로 인해서 결정성 다공체가 형성된 이 구조 자체를 마프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사용한 마프는 지프8이라는 형태인데, 보시면 이 아연 ZN2+를 중심으로 메틸 이미다존이라 하는 미관들 4개가 붙어서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때 이 질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아연한테 통째로 주면서, 즉 배위 공유 결합을 함으로써 이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프를 도대체 탱이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 사용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면 분석입니다. 아까 저희는 탱을 사용할 때 이 마프와 PDMS를 혼합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혼합을 하게 되면 마프하고 탱은 전하의 흐름이 나타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느 한 부분에서는 전하의 축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축전기와 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 유전율이 증가하고, 따라서 전류와 전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전압 트랩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압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면전압 밀도가 증가하고 전압 처리 전력이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전압 트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까 봤던 이 사진이 마프의 구조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연과 질소 사이, 즉 Z과 N 사이의 결합이 발생을 하는데, 이 결합이 아까 4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4개가 항상 완전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떨 때는 3개, 어떨 때는 2개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를 제공해주는 질소와의 결합이 적어지면 자연스럽게 양전하게 뛰게 되고, 그래서 국소적인 양전이를 보입니다. 이 국소적인 양전이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 전자를 끌어당기고, 이는 우리가 밴드갭에서 볼 수 있는 전도대보다 낮은 에너지 준위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도대 바닥 부분의 에너지 준위는 EC라 통칭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성된 전도대보다 낮은 에너지 준위는 ET라고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한 이 탱에서 중요한 부분은 전하가 얼만큼 분리가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전하량의 식을 살펴보면 QT는 Q0 곱하기 E의 마이너스 T 퍼 타우 승이돼요. 그렇다는 것은 타우에 따라서 이 Q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 여기서 타우가 크게 되면 Q가 점점 느리게 감소하기 때문에, 즉 같은 시간에 대해서 전하량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효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우는 어떻게 식을 나타낼 수 있냐? 타우 T, 이 T는 절대 온도입니다. 타우 T는 타우 제로 익스포넨셜 델타 E 퍼 KT, 즉 여기서 델타 E가 클수록 타우가 커지고 Q가 커지는 것과 나타납니다. 여기서 델타 E는 아까 봤던 전도대 바닥 상태 에너지, 그리고 전도대보다 낮은 이 생성된 에너지 준위 사이의 차이 값을 말하고, 이때
더 낮은 에너지 주입이 형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델타에는 양수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우가 꽤나 큰 값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전하량이 커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전한 밀도가 증가하고 전압, 전류, 전력이 모두 증가한 효과를 보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설계한 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 위아래가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각각 8×8 그리고 5×5 사이즈의 아크릴 기판을 두고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얘를 탱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극이 필요한데 전극으로는 이 알루미늄 전극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음극으로는 FP 필름을 두었고 양극으로는 PDMS를 두었습니다. 이 PDMS는 순수한 PDMS도 있지만 지프파일과 혼합판을 사용한 복합층도 여러 사용했습니다. 이제 두께는 FP 필름이 125마이크로미터이고 PDMS 필름은 150마이크로미터를 만들기 위해서 밀도와 부피를 이용해서 필요한 질량만큼 덜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기 위해서 구리 테이프를 붙여서 도선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지프파일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지프파일은 아연과 메틸 이미다졸이라는 이 금속과 리간드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인 이 아연을 포함한 질산한 육수하고 그리고 리간드 역할을 해주는 이다시 메틸 이미다졸 용액을 만들었고 두 가지를 혼합했습니다. 두 가지를 혼합한 다음에 60도씨에서 가열을 해줬고 그 다음에 성등액을 덜어낸 다음에 하얀색 슬러리를 패트리 접시에 펴 발라서 결정시켜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얻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합성한 지프팔입니다. 아주 작은 하얀색 결정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이 지프팔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XRD를 진행했습니다. 보시면 아래쪽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피크값, 이게 값은 저희가 합성해서 측정한 피크값인데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프팔이 제대로 합성이 되었구나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극재 배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RTV 실리콘이 PDMS를 소재로 하는 그런 물질인데 RTV 실리콘을 이용해서 PDMS가 유의미한 전압값을 형성할 수 있는 소재인지를 먼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량을 하고 필름 틀에 붙여서 RTV 실리콘을 만들어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프로토타입을 성능 검증을 해보았고 피크 투 피크 전압이 29.6V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PDMS 베이스랑 경화제 그리고 지프파를 섞어서 또 다른 양극재를 저희가 사용할 양극재를 만들었는데요. 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프팔의 농도에 따라서 발전 전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프팔의 농도를 0%, 2%, 4%부터 8%까지 달리해가면서 총 질량을 1g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 비율을 달리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율의 양극재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극을 제작하는데요. 음극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잘 받는 FEP 필름을 바탕으로 제작을 하였고 양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만든 PDMS 복합층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탱 프레임을 저희가 미리 만들어둔 것을 이 양극재와 음극재에 붙여서 이와 같은 형태로 총 9개의 탱을 농도를 달리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탐구 결과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나는 1%. 나는 3%. 나는 5%. 나는 7%. 스파크를 장렬하라. 볼트 스파이크. V는 I, R. 피카츄 100만 볼트. 피카츄. P는 I, V.カリナリ呼吸一の型敵歴一世 번개 충전. 번개처럼 날아가라. 왔다가.
이번 전투의 최종 승자는 번개맨 전사이다. 그는 누구보다 강력한 무기와 전략으로 가장 많은 전기를 뽑아내며 왕국을 환하게 밝혔다. 실험 결과 G8 소재의 특성이 전기 생산량을 눈에 띄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전기 생산 기술 발전의 중요한 단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대결의 진짜 의미는 승자와 패자가 아니라 4명의 전사가 만들어낸 전기는 모두 탱 왕국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결론은 명확하다.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든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기 생산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